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부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매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충북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컸습니다. 노모를 구하려다 딸과 사위까지 급류에 휩쓸렸고 구조 현장에 출동하던 소방관 1명도 실종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까지 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실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오늘 뉴스룸은 폭우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가 전국 상황부터 종합해드리고 피해가 큰 지역들 차례로 가보겠습니다. 도로 곳곳이 끊어져 있습니다. 둑이 무너졌고 하천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나무가 부러져 방치돼 있고 굴착기가 건물을 간신히 받치고 있습니다. 매섭게 쏟아진 폭우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하루 5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1명이 숨졌고 충북에서 4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오후 4시까지 충북 단양엔 285mm, 제천에 273mm, 충주에 267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원 영월에서도 235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경기 안성시 일중면엔 오늘 오전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걸로 집계됩니다. 600명 가까이 구조됐고 국립공원 9곳의 탐방로가 통제됐습니다. 서울 청량리와 제천, 안동 등을 오가는 중앙선 선로가 일부 유실돼 철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지금부터는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피해가 큰 곳은 충북입니다. 말 그대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이 무너지고 하천이 넘쳤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끊겼고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구조 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관 1명이 갑자기 도로가 무너지면서 추락해 실종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충북 피해 상황을 서영지 기자가 전해드리고 바로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까지 충북 단양과 제천에는 2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충주시에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앙성면에서는 산사태로 화재가 발생해 50대 여성이 숨졌고 노은면에서는 물가에 사는 사람이 실종됐습니다. 소방관의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29살 송모 소방관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송 소방관은 유실된 도로에서 차가 지나갈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살펴보던 중 갑자기 도로가 무너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도로는 충주에서 산청면 명서리로 가는 하나뿐인 도로입니다. 반대편 제천으로 연결된 도로도 유실되면서 주민들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제천에 있는 한 캠핑장에서는 40대 남성이 토사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캠핑장에서는 2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음성에서는 50대 남성이 물가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사람 1명이 있던 컨테이너가 떠내려가 수색 중입니다. 괴산에서는 카누를 타던 3명이 급류에 휩쓸려 2명은 구조되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끊긴 곳도 많았습니다. 토사가 충북선 철도역인 삼탄역을 덮으면서 기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네, 그럼 바로 충주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지금은 좀 비가 잦아든 것 같은데요.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기차가 다니는 삼탄역 선로 바로 위인데요. 지금 제 아래를 보시면 물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찻길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쪽에서 물길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직도 선로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쪽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흙과 돌들이 선로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현재 추가 붕괴된 부분이 있는데 그쪽은 좀 더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삼탄역은 조치원역에서 제천역까지 가는 충북선의 한 구간인데요. 하루에 100여 편 이상의 여객과 화물 열차가 다니는 곳인데 현재 5개 노선이 모두 통제가 됐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기차가 정상적으로 다니려면 한 달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거기만 봐도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바로 알 수 있겠는데요. 혹시 충주 외에 좀 다른 지역도 돌아본 곳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오전에 충북 음성 지역을 좀 돌아봤습니다. 주천 저수지가 범람할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저수지 물이 바로 길 옆까지 찰랑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로 들어가는 물이 수확도 하지 못한 복숭아 과수원을 덮쳐서 나무들이 통째로 뽑혀 나갔습니다.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절단났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피해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난구에 달렸잖아요, 복숭아가. 이제 사유가 일어나 소문이 일어나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고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소중한 거 조금 그냥 뭐 통장이나 도장, 주민등록 이런 거 갖고 그냥 나왔어요. 예, 다들 갑작스러운 비에 아주 놀라셨을 것 같은데 충북에 유독 피해가 컸습니다. 그쪽 피해 상황 집계된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충북 충주와 제천, 단양 지역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곳곳에서 쏟아져 내린 흙과 모래 때문에 길이 끊어지고 침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충북에서만 4명인데요. 실종이 7명, 부상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출동 중에 실종된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전해드리면요. 사고 현장에서 1.7km 떨어진 지점에서 소방관의 우의가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는 날이 어두워지면서 수색이 종료가 됐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다시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충북에서 오늘 하루 동안 집계된 피해를 알려드리면요. 주택 40채가 침수가 됐고 돌이 떨어져 도로가 통제된 게 9건, 산사태가 29건 접수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죠. 비가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온다는 예보가 들어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충북 충주를 비롯해서 충북 북부권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00에서 200mm, 많게는 300mm까지 더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밤사이 추가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북 상황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도 피해가 컸습니다. 안성에서는 산사태가 나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50대 가장 한 명이 숨졌고 이천에서는 저수지 2개 무너져 흙탕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현장에 저희 이자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산사태가 덮친 양계장과 가정집 앞인데요. 아까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와서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가 그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가까우면서도 안전한 곳으로 와서 현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거의 아무래도 산사태가 한 번 있었던 곳인 만큼 위험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때 당시 상황이 좀 어땠는지 취재를 했습니까? 예,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7시쯤입니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흙이 밀려 들어와서 이 양계장과 가정집 모두 파손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가구와 건물 잔해 일부가 나뒹굴고 있고요. 이 주변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뒤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제외하고는 전부 쓰러졌습니다. 시관계자는 이곳이 굵은 모래 흙이 많아서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약 9시간 후였던 아까 오후의 모습을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산사태가 휩쓸고 간 피해 현장은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망가졌습니다. 피해자가 살던 집의 뒤편입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좀 더 뒤에, 더 위쪽으로 지어져 있었는데요. 산사태로 10m가량이 떠밀려 내려간 모습입니다. 밤새 내린 빗물이 산에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집터 주변으로 작은 계곡을 만들었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깊이지만 중심을 잡기 힘들 만큼 물살이 거셉니다. 양계장 건물은 지붕이 무너졌고 안은 텅 비었습니다. 전신줄을 다시 세우고 밀려온 흙을 치웁니다. 1시간 남짓 이어지던 복구 작업은 이내 내린 비로 중단됐습니다. 예, 10m가 밀려갈 정도였으면 어마어마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비 소리처럼 들려서 제가 아까 비가 많이 온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물이 내려오는 소리군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도 한 명 있죠.
네, 안타깝게도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도착해서 2시간 가까이 수색했는데요. 오전 9시쯤에 매몰돼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산사태 직후에 이 피해자의 딸이 이웃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이곳까지 와보니까 이미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이천에서도 저수지 일부가 무너졌다고 하던데 그쪽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천에 있는 산양저수지의 제방 일부가 무너지면서 이 저수지 안에 들어있던 물이 아랫마을을 덮쳤습니다. 제가 오후에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저수지는 물이 완전히 빠져서 갈라진 바닥이 모두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막 쏟아지더라고 7시에. 그래서 나와다 보니까 저수지 떴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구조해줘가지고 나왔죠. 둘이. 다리도 아픈데. 아이고 빨리 저수지 터졌다고 빨리 나오라 그러니까 딸내미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꼼짝없이 죽었는지도 몰라. 이 개들이 건져줬어. 끌안고 할아버지 붙들고 그래서. 예, 여주에서도 홍수경보로 주민들이 대피했다고요? 네, 여주의 흥천대교와 원부교는 다리 기둥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물이 30-40m가량 넘치면서요. 그 하천 가를 따라서 나 있던 자전거 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나무도 가지 윗부분을 빼놓고는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하천 바로 옆에 있던 집은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물바다가 됐습니다. 인근 주민 200여 명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로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피해 상황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시청자들께서 저희 JTBC로 비가 쏟아져 아찔했던 상황이 담긴 영상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계곡물은 갑자기 넘쳤고 아스팔트 도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재성 기자입니다. 피서객들이 놀던 계곡 평상 쪽으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고 쇠로 된 울타리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찻길 한가운데까지 쓸려왔습니다. 산 큰 데서 물 내려오는 건 다 쓰겠네. 차선 한쪽이 통제되고 산비탈을 따라 빗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물바다로 변한 도로 위에서 자동차는 비상등을 켠 채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표지판과 가로등은 위태롭게 기울었고 흙탕물은 논밭으로 계속 흘러들어갑니다. 집 앞마당엔 허리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방까지 흙탕물이 들어왔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대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마당에 쌓인 흙을 계속 퍼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가 끊겨 여행객들은 집만 겨우 챙긴 채 황급히 걸어서 숙소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봉화군 한 펜션에서는 불어난 물에 투숙객 30여 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오늘 하루 내린 비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5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